자,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전 판사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번의 영장 청구 만에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는 별명 이제 띌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법원이 우병우를 포기한 차이가 있죠. 전에는 포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예, 전에는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게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냐면, 이번에도 사실 영장 청구된 혐의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직권남용죄거든요. 네. 1, 2차 때도 직권남용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1, 2차 때 영장 기각될 때 사유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아니었고,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과연 성립하는지가 좀 의문스럽다는 건데, 이 직권남용죄가 사실 그 법률상 판례상으로도 상당히 인정 범위가 협소합니다. 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직권남용죄라는 게 그 직권을 남용하는 당의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것을 남용을 해야 되는 그러면 성립되는 범죄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법원 집행관이 빚 안 갚으면 구속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집행관은 구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건 예. 직권남용죄가 안 됩니다. 이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사실 쟁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장 기각 때 저는 좀 이해는 안 갔지만 그건 뭐 그거에 가서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에도 사실 기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근데 지금 한간에 이제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냐 일관성이 없냐.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를 결국 이걸 다른 걸로 해석하려면 결국은 그 당시에는 우병우를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인 견해는 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조금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정치 평론가의 입장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법조인,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법조인에서 봤을 때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제가 유무죄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삼성의 독일로 간 그 뇌물. 박 전 대통령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경제 공동체 얘기 나오고 그 뇌물 문제. 그다음에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블랙리스트 있죠. 그다음 우병우 전 수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게 정말 유무죄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그건데 결국 그동안 누구죠? 우병우 전 수석이 쳐놓은 거대한 방패를 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병우 선생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민정수석 뭐 하는 건데? 직무감찰하는 거야. 공무원들 직무감찰하는 게 그 죄냐? 민정수석 내 업무인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처음에 우병우 전 수석을 1차 소환할 때 이제 그 당시에 특검에서 이규철 특검 매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비슷한 거 묻습니다.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 뭐 이렇게 공무원 감찰하는 게 업무 범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과 거기서 명확한 답을 못 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권한을 크게 남용한 뭐 이렇게 얼버무린다고요. 그러니까 특검도 그게 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계속 그 방패를 막았는데 이번에 뚫린 건 뭐냐면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문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감찰이야. 야, 민정수석이 공직기관 감찰한 거 아니야? 이게 되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감찰을 왜 했습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 나를 뒤진다고 해서 했어. 이거거든요. 자기의 사적인 이해로 권한을 이용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심을 가지고 감찰을 지시한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 범위라고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을 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 얘기가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구속되느냐는 거는 아마 수사를 거치면서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되면서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렴풋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도 그냥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의 어떤 직무범위 내에서 한 거라고만 봤을 텐데 그 이후에 추명호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진술이 나오면서 아마 이것이 정당한 직무 범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 사심 감찰을 볼 수 있는 아마 몇 가지 진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쳐놓은 방패를 뚫은 건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분석도 의미는 있는데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설명이 안 맞는 게 영장 발부하면서 영장 전담이 그랬습니다. 그 직권남용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부분에 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 추명호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걸 배제를 했어요. 그 가능성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영장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안 자세히 판결을 좀 자세히 써주면 되는데 안 써주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저기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변호인과 예. 검찰의 내부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다. 네. 그러면서 그 우병 전 수석의 휴대폰하고 차량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SBS에서 딱 단독으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혹시 그 부분에서 뭔가 어떤 통신 자료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입수한 건 아닌겠나 검찰에서 발표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진짜로 검찰에는 내부 누군가가 야 병호야 지금 어떻게 하니까 뭐 잘해봐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연기까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재밌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런다고 하면 그 사실 엄청난 증거인멸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예. 거기서 아마 뭔가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어봤어요. 근데 압수수색한 건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빨리 하지 그럼.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무슨 예. 작업도 해봤냐면 이 우리나라 요번엔 국정농단 사건 터지면서 특검이가 검찰이 나쁘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 좋게 말하면 대언론 브리핑 네.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뭔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발 소식해가지고 이렇게 또 뭔가 싹 나왔을 텐데 예. 그 다음에 추가 보도되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나? 뭐 이 생각 저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 구속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설치한 걸로 보면 결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에서밖에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장 네. 이게 잘 발부 사유 기각서 잘 안 써주니까 그냥 아니 저기 영장 판사들이 엉터리라서 그래요. 아이, 참. 결론은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말이죠. 거기서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 판사님 말씀대로라면은 구속적 부심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 전혀 기대를 할 수.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예. 따르면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법원이 우병우를 보호하기를 포기를 했는데 아니 적부심에서 근데 뭐 지금 예. 법원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그 어떤 일체감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체감하고 다른 문제인 게 예. 지금 이 영장과 적부심의 관계는 상급심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영장 판사들이 이 구속적 부심을 담당하는 수석부의 재판 결과, 석방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지금 문장도 꼬이고 스텝도 꼬이고 그렇게 왔거든요. 맞는데 이번엔 그러니 이제 그걸 감안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이 전체적인 법원의 기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쉽게 말하면은 울타리를 치고 있는데 예. 그쪽들은 지금 다 나가든지 기각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들은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재판이. 구속적 부심에서 과연 이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정도의 증거였다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의 관행상 그런데 적부심을 신경을 썼으니까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사전영장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적부심에서 더 기대할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적 부심 반드시 할 거라고 보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저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제는 웬만하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만약에 예. 제 의뢰인이 구속되면 한번 해볼까? 풀어주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왠 예전엔 잘 안 했거든요. 해보면 안 되니까. 근데 하고 아마 우병우 전 수석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결과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아까 말하는 그 부분일 거예요. 그 방패. 또 다시 한번 펼치겠죠. 내가 사심이 있었다고? 야, 사심이 있건 뭐건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감찰은 민정수석의 업무야. 근데 그게 직권남용이냐? 100번 양보해서 내가 사심이 있었다고 쳐. 사심이 있던 뭐 대통령 오더가 있던 뭐가 있던 뺑뺑이로 돌려서 내가 아무나 찍어서 하건 감찰은 민정수석 업무인데 그걸 왜 직권남용해? 라는 논리를 아마 예. 구속점에서 펴서 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또 아마 구속점에서 할 거고 아마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2개잖아요. 예. 방패가 2거예요. 직권남용은 민정수석의 업무인데요. 감찰은 네. 이거고 직무유기.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덮었다. 이거는 나 최순실 몰라요. 난 무능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이 2개의 방패를 계속 피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본 재판에서 또 계속 이걸 아마 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에 그 직권남용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있어요. 네. 92년도 판결인가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아, 그게 누구죠? 그게 제가 검색을 하다가 저기 피고인 이름이 요새는 지워져가지고 나와서 근데 그 새마을 운동 얘기가 나온, 그러니까 전경원 씨 관련 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그때는 직권남용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 판결이 좀 재미있는 게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말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민정수석, 사정수석이 나눠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판결에 따르면 음. 우병우 전 수석은 유죄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이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범죄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부분이 사실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판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사실 그 판례가 학계에서는 약간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어서 민정수석을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학계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뭐 판례가 그렇게 있는데요. 92년이요? 예. 아마 50 청산 과정에서 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새마을 정경환 운동이 씨.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아니 92년이면 오공총산이 아니죠.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아,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저 백담사하고 대법원 판결이니까 오래 걸렸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적부심도 그렇고 이 본안 재판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의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다투긴 할 텐데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대법원에 가야 될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근데 사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그 감찰 지시 그리고 그 감찰 지시의 이유 그 분명한 사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라는 게 분명하다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영장이 기각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이번에 발표했던 권순호 부장판사가 2차 영장도 기각했어 우병우 예, 선수. 예. 그리고 바로 전에 이제 전병헌 전 수석 영장도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이번에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3차 영장 때는 내가 1차, 2차 영장 때 우병우 좀 다 기각될 거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3차 때는 처음에는 나 이거 장담 못하겠다 기각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권순호 부장이 그 영장 전담이란 거 보고 그러면 기각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흐름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걸 본인이 정확하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를 적시했던 걸로 봐서 아까 이제 저도 말씀드렸고 이제 앵커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사심 감찰 이건 도저히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일단은 지금 영장당에서는 법원에서 명백하게 제가 본 거죠. 굳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이슈 토크에 출연하셨던 두 변호사 중에 한 분이 백성문 양지열. 예. 아니 그 중에 한 분이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이건 100% 기각이다라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백성문일 겁니다. 왜? 저는 사실 좀 발부 쪽에 무게를 뒀던 게 이례적으로 하루 늦게 신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틀 주는데 3일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해명을 하기를 영장 전담 판사의 업무가 과중해서 신문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아니 왜 하필이면 우병우지? 하는 게 이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재판할 때 피고인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유죄를 받거나 내지는 지는 쪽에서 증거 신청을 하면요 다 채택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근데 지는데 그걸 증거 채택을 안 하잖아요. 승복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가 더 늦춰졌다는 거는 이상한데 나올 수 있겠는데 맞는 얘기예요.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거든요. 처음에 재판부가 내 부탁을 해달라면 다 들어주는데 잘 되는 거 아니야? 결과 땡. 저런